우리 지난 시간에 그 행정소송의 한계 이제 해가지고 행정소송의 한계는 소장에 청구취지 1번을 적는 건데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 소송, 취소 소송이 있는데 항고 소송이 있는데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은 행정소송법 45조 때문에 법정주의에 이어서 한계론을 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소송은 188조부터 192조 이제 상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소송이 없어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그 강론특강 하잖아요. 강론특강 할 때 나는 강론특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론특강이 아니고요. 소송 형식의 특강해야 돼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사자 소송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처분권주의예요. 한계라고 말하는 게 이 소송 당사자, 특히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처분권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민사소송과 우리는 제가 늘이 말하지만 리걸 마인드는 반드시 홀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법학하는 애들이 그렇게 컴플렉스가 강해요. 법학 그리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세상적이에요. 남보다 내가 잘나야 돼요. 이게 비교식이에요. 근데 법학이 비교하는 거예요. 언제나 두 존재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론을 뭐와 비교하냐면 민사소송과 비교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소송물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송의 형식도 내 마음대로 정해요. 물론 이행소송, 형성소송, 확인소송이 있죠. 그 중에 형성소송은 형성권이 있어야 되고 이행소송은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가면 거의 99.9%가 확인소송이에요. 확인소송. 근데 확인소송이 너무 일반적인 소송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확인소송을 물어보질 않고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 낼 때.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맨날 그런 시험 문제만 접하니까 마치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이 민사소송이 일반적인 소송인 양 착각을 해요. 이제 그것도 있고, 어쨌든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특히 당사자주의가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소를 진행시키고 소를 종료시킬 때 원고에게 혹은 피고에게 온전하게 맡겨져 있다. 이게 처분권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게 본안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이제 변론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약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행정소송의 한계론은 우리가 지난 회차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청구취지 1번에 목적어 부분에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뒷부분에 뭐뭐 한다라는 서술어 부분에 소송의 형식을 내가 마음껏 정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했는데, 소송의 형식을 가지고 할 때는 이제 3조와 4조의 문제라고 했죠. 왜냐면 항고소송만 문제되니까. 근데 항고소송에 해필이면 4조에 항고소송의 종류라는 법조문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종류를 탈피할 수 있느냐 했더니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항고라는 게 고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다. 따라서 처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처분을 주는 이행소송이나 처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할 처분을 못하게 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불가능하다. 이게 형열이라 그랬어요.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4조를 열거 규정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아니지. 법치주의는 뭐냐? 그거는 그 항고소송은 그 4조는 대표적인 소송 형식이고, 그 모든 소송 형식을 다 나열할 수가 없다. 법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 3개 두고, 3개. 취소소송, 무효도항행소송, 부작위방해소송을 둔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센터 갔더니 뺑뺑이 돌리더라. 그거 제 거 아니에요. 2번 출구로 가세요. 2번 접수처로 갔더니 제 거 아니고요. 8번으로 가세요. 근데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법원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문 법원 체제가 아니잖아요. 일반 법원 체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든 간에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게끔 하자.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면은 그 소송 형식은 예시 규정이 되죠. 그래서 실예. 그랬더니 일반적인 부정하는 견해나 일반적으로 예의가 없이 긍정하는 견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어느 때만 하냐? 이 4조의 그 형식에 관한 그 규정들은 살리자. 원칙적으로 그건 살리되 예외적인 경우에 실적 법치국가가 적용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일미다. 그래서 이리적인 경우, 여기 이리적이란 말이 기속행위라는 뜻이에요. 이리적이라는 게 기속행위예요. 그 다음에 미리 구제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손해 발생을 예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발생될 손해를 예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을 때, 이게 가만히 보면 재량용으로 수축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재량용으로 수축되는 이런 특수한 경우, 재량용으로 수축되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손해 발생했죠. 그 손해가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예요. 모든 손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와 재산에 대한 그런 손해일 때, 그럴 때는 국가가 그 개인의, 우리나라가 안전, 자유,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헌법의 3대 이념이.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 개입하는 방식이 바로 행정 개입 의무다. 그 의무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한테는 그럴 때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권을 실현하는 소송이 의무이행 소송이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형열, 실례, 일미다. 이렇게 학설했죠. 판례는 부정하고요. 자, 그런 거 이제 인정을 했고, 그래서 둘 다 똑같아요. 이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형열, 실례, 일미다 똑같아요. 학설이에요. 학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게 아직 나오지 않은 처분을 줄 거냐, 나오지도 않은 처분을 저지할 거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열, 실례, 일미다로 해요. 그다음에 판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치행위를 이제 배웠는데, 통치행위는 기본적인 전제적인 논의가 이건 치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전제적인 저거예요. 논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근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이제 국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적 법규이긴 한데, 그 처분적 법규가 통치행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처분적 법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처분만큼은 통치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그 통치행위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격심사하고 이제 제명. 그거는 헌법에서 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통치행위의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데요. 딱 하나예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가 통치행위의 개념이 원래. 통치행위 개념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근데 아무 데나 소를 제기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항고소송의 대상들은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고종국 수억이다.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는 그런 영역이,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요거 써주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크게. 그럼 이제는 이번 시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왜 취소 소송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 행정소송법을 보게 되면 항고소송이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취소소송이 9조부터 34조까지, 취소소송이 9조부터 34조까지 있어요. 나머지 이제 38조에서 1항에서 무효동 확인소송 준용하고 2항에서 부작위 확인소송 준용해, 다 1항 2조문으로. 그래서 요거를 먼저 다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취소소송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만히 머릿속에 스토리를 한번 라인을 그려보세요. 소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청구 취지가 문제가 된다. 청구 취지 1번을 쓰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는 4조에서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3개밖에 못 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통치행위를 제외한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쓰는 거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요게 뭐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뭐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공특보권익위 국권직관으로 외웠던 그게 뭐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고소송 취소로 들어가는데요. 취소의 제기. 자, 이거 외우면 되겠죠. 대원 피협 재관행. 이건 재관행.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뭐냐 집행정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틀로 그냥 쭉 외우세요.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그 중에서 자, 대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상 적격이라고 하는데, 대상인데, 첫 번째는 처분문서가 한 개인 경우와, 두 번째는 처분문서가 두 개인 경우 둘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논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장의 첨부문서에 처분서가 필수적 첨부서이기 때문에 뭘 첨부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서가 하나일 때는 대상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랬을 때, 자,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판례에 의해서 하나씩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요, 행공특보권익위 국권직관이에요. 사실은, 자,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법조문.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관한 법집행, 의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이죠. 법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데, 이 와가 그 거부에 걸리는 게 아니고 공권력 행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세 번째가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에요. 그런데 요 1번하고 3번은 작유예요. 2번 요거는 부작이에요. 그죠? 차이가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1번 공권력 행사, 3번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예전의 행정작용은 요거는 작위예요, 작위. 그 다음에 2번에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에서 또는 그 거부는 부작이에요. 그래서 1번과 3번은요, 이걸로 넘어가요. 이걸로 해요, 이걸로. 그 다음에 그 거부만 그신 그거 구국이라는 그 세 개가 필요해요. 자, 요거를 먼저 이제, 그래서 그 판례가 너무 웃긴 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대목차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소전제 3개를 빼거든요. 소전제 뺄 때 어떻게 빼냐면 행공특보권익위 국권직관 요걸 빼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거 하나 빼고요. 여 안에서.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대목차에서 소목차를 3개를 빼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3개인데 첫 번째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표현이 똑같은 걸 빼요. 하나. 두 번째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빼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청의 행위라고 빼요. 요게 이제 미치고 팔짝 뛰기예요. 왜? 요 표현이 같아서. 요거하고 이 소목차 요 표현이 같아버려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땡땡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땡땡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는.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땡땡이, 땡땡에 대한 거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문제다. 이렇게 쓰거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땡땡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문제인다. 이렇게 3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가 같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글을 쓸 때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왜 같은 얘기 또 쓰는데? 이러면서. 혼자 이제 헷갈려 하면서 혼자 막 빠져요. 자, 요거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가 클리닉 하면서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그것에 대한 이제 약간의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그 안에 첫 번째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행공특보권익위 국권직관 있죠. 그 중에 요것만 빼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법권의만
기자 빼고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는 행위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는 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그냥 이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사례가 많아서 한번 봅시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마지막 묻는 게 최고라고. 그래서 A초등학교장의 갑에 대한 전학 처분은 행정소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25점짜리거든요. 자, 25점.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판례만 알고 있으면 25점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25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가 대전제 제대로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전제를. 이거 대전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되려면 이거 2조가 2조 1항 1호가 아니에요. 19조와 2조 1항 1호예요. 19조 and 2조 1항, 즉 이론설. 19조 and 2조 1항 1호예요. 그럼 여기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정한 행정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나가니까 첫 번째가 초등학교장이 행정청인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물론 행공특법 권익에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행정청의 특정사항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행정청이냐가 문제가 돼요. 이 전학 처분한 주체가 행정청이냐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A초등학교장이 갑에게 대하여 행한 전학 처분은 지금 법률 소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집행이 맞아요. 법 집행이 맞으니까 그 성격이 공권력의 행사인지가 문제가 되죠. 그죠? 이거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공권력 행사인지가 문제가 돼요. 그 밖에 예정한 행정작용은 강사 행정이가 아니니까. 자, 요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물음이 2개예요. 물음이 2개라서 이게 25점이나 되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누누이 말하지만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탑다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물어보는 있잖아요. 요거 물어보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답안의 틀이 이미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답안의 틀이 숨겨져 있는데, 자, 첫 번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대전제를 먼저 써야 되는데, 우리 법조계로 진입하는 수험생들은 피 속에 법률 규정, 대전제가 흐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전제는 뭐뭐인지 문제된다 안에서 표현되면 돼요. 어디서 표현되느냐를 계속 주의를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언제나.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한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를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답안은 굉장히 보고 베끼는 게 많아요. 그럼 첫째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처리 문제다. 첫 번째 둘째 A 초등학교장이 갑에 대한 전학 처분이 여기 대전제 여기서 나오면 돼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그 다음에 이 바에 의하여에 따라서라고 하면은 판례 문구고요. 수험생인 우리 입장에서는 법치행정에 따라서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에 해당하는 에 의하여예요. 에 따라서는 어코딩이니까 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인지 문제된다. 그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말은 왜 나왔냐? 자귀니까 나온 거죠. 전학 처분이 자귀 처분이라서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인지 문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문제된다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로마자 2번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보고 베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행정청인지 문제된다. 이걸 그대로 보고 베끼면 A 초등학교장이 행정청인지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A 초등학교장이 행정청인지 여부 판례 조행기행. 자, 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라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다. 조행기행. 자, 그래서 동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은 동법 제2조 제2항에 있잖아요.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라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능적 의미 행정청에는 2개가 있어요. 자, 집행기능, 의결기능, 의사결정기능과 의사표시기능이라고 하죠. 우리 언니.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사안의 경우를 보는데 자, 이 사안의 경우를 어떻게 쓰냐면 이 A 초등학교장 있죠. 이 초등학교장이 행한 행위는 있잖아요.
매번 행정청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컨대 학교에 보일러가 나갔어. 그러면 행정청이 아니죠. 이거는 계약을 하면서 밖에 수리공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건 민사계약이죠. 이거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 그러면 행정청일 때는 행정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다? 공법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다. 이거 첫 번째는 공법 영역이라는 것을 사안포섭에서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전학처분하는 행위가 어떤 영역에서 나온 거냐? 공법 영역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 공법 영역에서 할 때는 행정청으로서 행위를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범위내 의무교육을 위탁하는 관계는 지금 전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의무교육을 위탁하는 중고등교육법에서 나왔어요. 그죠? 중고등교육법, 그 다음에 이것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다. 지금 공법적 관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로서 이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격의 로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앞뒤가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공법적 관계인데 왜 공법적 관계냐 했더니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공법적 관계야. 그렇죠?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잖아요. 전학을 하는데 야 홍주야 미안한데 너 전학 좀 가져야 되겠어. 저 싫은데요. 아니야 너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 임마 학폭위원회 열어놓고. 그러니까 아니란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고등교육법의 이제 영역이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이거죠. 학폭 대책 법률에 의하여 자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할 것을 요청을 하면요, 제6항 이하의 학교의 장을 십사는 해당 조치를 해야 돼요. 기속된다는 기속. 요 요청에 기속돼요. 요청이 기속된다는 점에서 A 초등학교장은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기관이다 이거. 그죠? 결정된 의사. 결정 행정청은 자치위원회예요. 결정하는 위원회는 자치위원회고, 학폭에 대한 학교 자치위원회고, 그것을 표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표시하니까 표시 기능하니까 뭐다? 기능적 행정청이다. 따라서 기능적 행정청인데 A 초등학교장은요 공무수탁사회에 해당하죠. 공무수탁사회에 해당합니다.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집행은 맞아요. 근데 그 성질이 공권력 행사냐? 그랬더니 공권력 행사를 우리 판례가 요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공권력 행공 득법권역이 국권직관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초등학교장이 갑에게 한 전학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판례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자 원칙적으로 자 행공특법권의기 그 다음에 등 국권직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임으로 자 그 다음에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쓰 이다 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 되는 처분이다 해도 이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보자고요. A 초등학교장인 갑에 대한 전학 처분은 이제 주어가 나와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 갑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학교를 옮기는 자기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죠.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령 17조 제2항에 의하면 자 전학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는요, 요거는 1번, 여기는 성질론이고 여기는 법률적 근거예요. 자 성질적으로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그것만으로도 처분인데, 이것만 수능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더군다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까지 있어요. 행정심판에는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행정심판을 가면 당사자 심판이나 기관심판, 민정심판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개념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행정심판에는 오로지 항고심판밖에 없다. 항고의 고가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항고의 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다루는 항고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은 전학조치 자체가 항고고에 해당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걸 극명하게 법률로 언명해 준 거죠. 따라서 이므로 이제 들어가죠. 국권직관 행위 이어서 이거는 이제 규범적 평가라고 했어요. 이거요. 규범적 평가. 요 규범적 평가라는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이렇게 해서 주어가 그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래서 이를 강학상 하명이란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강학상 하명이란 말 이제 일은 요거 일을 뭐뭐라 한다. 요거는요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기속 재량을 평가할 때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필요한 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강학상 하명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인데 체형문 체제 형식 구문은 목특성이 하면 성질론에 의하면 강학상 하명은 강학상 하명은 뭐죠? 그 형성적 행위와 그 다음에 또 무슨 행위가 있죠? 명령적 행위가 있잖아요. 이거 명령적 행위 이게 명령적 행위는 원칙이 기속행위예요. 그런데 대부분 법조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놔요. 할 수 있다라고 해놔요. 근데 이 전학처분은요 하여야 한다 했죠 아까. 기속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혼의 결정에. 그래서 이거 기속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설문 해결. 자, A초등학교장이 갑에 대한 전학처분은 물어보는 게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학교의 학생에 관한 각종 처분에 관한 최근에 일관된 하급심 판례,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왜 없냐면 고등법원까지 한번 변호사가 갔다가 계속 있잖아요. 처분이다 그러니까 대법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측, 처분청 측에서 대법원 안 올라가요. 옛날 특별권력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요거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문을 보면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의 법적 성질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법적 성질을 이렇게 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법적 성질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써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 쓴 거예요. 요것보다 더 못 쓰는 기계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강학상 뭐뭐인지 여부,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이렇게 쓰는 거. 정말 이거는 정말 천하의 진짜 이상한 답안이거든요. 법적 성질론은 반드시 취소 소송, 즉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가 가장 첫 번째 관심사예요. 아니 소송으로 못 가는데 뭔 관심 있어요. 우리 법조인이 될 사람들은 소송으로 못 가는데 뭘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법적 성질론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물어보면 첫 번째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그 뒤로 쭉 따라오는 원피협 재관행위라는 걸 통과하면 이제 본안으로 가잖아요. 본안에 가면은 심판하잖아요. 심리와 판단이라는 그 판단할 때 내용상 이 법을 딸 때 기속재량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기속재량을 나누는 거예요. 법적 성질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다 요거 특히 강학상 특허인지 여부, 기속인지 재량 이렇게 쓴다고 요거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쓴 다음에 이를 강학상 특허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답안이에요. 그게 일단 제가 전달한 게 좋은 답안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쓸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돼. 그거는 기본형이고 기본형이 아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여기 승인했죠. 승인한 처분했잖아요. 근데 승인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신청에 따라 승인했어요. 이거 신청권이 있는 처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숨은 건데 숨지도 않았어. 사실 내 표현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은 숨은 논점이라고 불이타라고 그래요. 이거를 답답해. 자 봅시다.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아예 다시. 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의 변경 승인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첫째가 뭐다? 수송의 대상에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앞에 뭘 써라?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써라. 어차피 법조문이 대전제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제19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송의 대상에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둘째가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처분에 그 국민에게 공유수면 매립 변경 승인의 발동을 걸 법규상 소리상 신청권이 문제된다.
그 국민에게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의 발동을 구할 법규상 조례상 조건이 있는 문제인데, 왜냐면 신청에 따라서 해줬거든요 지금. 그럼 이 신청에 따라서 해준 게 이게 맞는 거냐, 원래는 신청하다 안 하다 해주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원래 티피컬한 답안으로 가서 이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문제인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막 팍팍 뭐가 터집니까? 머릿속에서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일단 취소로 가니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그래서 이게 강학성 뭐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기소행위 재량행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봤더니 신청했는데 나온 처분이야? 그러면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자, 그러면 첫째,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아까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 그대로,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 자,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은 뭔가 자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쓰는 거 이거요. 뭔가 자기가 나왔어. 선생님 그거 어떻게 다 외울 수 없어요? 이렇게 한 친구도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거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자, 주어, 공유수면 매립 목적 및 변경 승인 주어. 자, 임으로 이어서 이다. 먼저 그냥 임으로 이어서 이다라는 걸 먼저 배열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자, 국민에게 당초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권리 설정을 명하죠, 이거. 공유수면 매립 면허 변경 승인 처분은 당초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설정을 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버리면 뭐가 저지돼요? 환매권 행사가 저지돼요. 환매권 행사가. 자, 그래서 임으로, 자, 국권 직관 이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런 다음에 요게 꼭 나와야 돼요. 요게 꼭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나오면 왜 안 되냐면 기속재량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국민에게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의 활동을 구할 법규상 조례상 조건이 있는지 여부. 자, 여 판례 90누구. 요 판례. 자,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90누구.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90누구. 야, 90누구야. 90누구. 그런 다음에 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구체적이라는 것의 대칭어가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청인은 개별인이죠. 그러니까 신청인의 대칭어는 일반 국민이라는, 국민 앞에는 원래 일반자 들어가거든요. 일반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쓴 판례도 있어요. 일반 국민에게 이렇게 쓴 판례. 그러니까 신청인은 개별인이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은 이제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칭어예요, 서로. 그 다음에 자, 일반 국민과 추상적을 합치면 뭐가 돼요? 일반 추상적을 합치면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번에. 일반 플러스 추상적 합치면 뭐예요? 법규 해석이죠. 일반적 플러스 추상적은 법규 해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왔죠.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가? 이거. 구체적 사건 신청이 누구인가? 했더니 얘가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있잖아요.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한 이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되죠? 원고가 되죠. 그래서 구체적 사건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원고가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죠. 이 원고 적격을 정면을 배격하는 거죠, 판례가. 근데 그걸 원고 적격을 굳이 끌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빵점 맞겠다고 나는 있잖아요. 아예 그냥 단언을 하고 답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쓰면 안 돼, 절대로. 특히 다른 시험 모르겠는데 변호사 이 자격시험에서는 특히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쓰면 안 돼. 절대로. 정말. 그러니까 잘 쓰고도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배운 대로 써가지고. 나는 배운 대로 쓰는 죄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요거 원고 적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신 누구,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구신 누구. 구체적 사실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이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이 말은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공유수면 관리 매립 관한 법률상, 자, 법률을 봤더니 신청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죠?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원을 전제로 한 처분이냐만 이제 따지면 되잖아요. 법규상 신청권이 두 개가 있죠.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
하나는 법규 해석상 추론을 전제로 하는 것.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은 강학상 특허죠. 아까 강학상 특허 여기 했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강학상 특허는요, 법규 해석상 추론을 전제로 한 처분이죠. 추론을 전제로 한 처분은 딱 4개밖에 없어요. 허특인데, 허가특허 인가대리. 허특인데, 허가특허 인가대리. 강학상 허가, 강학상 특허, 강학상 인가, 강학상 대리. 요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요. 추론을 전제로 한 처분은. 추론을 전제로 한 처분은 이제 임으로 이어서 그 국민에게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선의 발동을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여기는 좀 잘못 썼다. 여기 또 이어서로 바꿔주세요. 항상 임으로 다면은 이어서 뭐뭐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은 강학상 특허이므로 법규 해석상 추론 전제로 하는 처분 이어서 그 국민에게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의 발동을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학상 특허라는 게 쓰였어요. 한번 여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이 기속행위 재량인지 여부. 체형 금문은 목적성이요. 어떤 처분이 기속행위 재량인지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예요. 근거가 된 법규의 자, 체제, 형식, 금문은 그 행위가 행해진 행정 분야,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목특,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성, 이유 등을 모고판,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 모두 고려하라니까 올, 다 고려할까? 그거 아니에요. 법학에서 말하는 모두라는 것은 그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되 중간에 결론이 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고 결론이 안 나면 끝까지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느낌이 오시죠 이거요. 그래서 체형 금문원 목특성이에요.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자, 체제 형식 금문원. 체제 형식이 뭐냐면 이거 법률.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체제 형식이에요. 이게 체제 형식이 뭐냐 가르쳐 드렸죠. 체제 공사법 이원 체제, 형식은 성문 불문 형식. 근데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사법 이원 체제 중에 공법이죠. 공법이면서 그죠? 성문법이죠. 그 다음에 그 문헌, 이 그자가 뭐냐면 처분의 근거가 된 문헌이에요. 처분의 근거가 된 문헌이 28조 제1항이에요. 그 문헌을 봤더니 불분명하죠. 뭐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번 볼까요? 주어가 여기 보면 자, 매립 면허 나왔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주어가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처분의 주체는 행정청이지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 사인이. 그러니까 이건 불분명하죠. 의로부터 매립 면허, 변경도로부터 변경을 받아야 돼요. 여기죠? 승인을 받아. 그죠? 의승인이에요. 의승인. 근데 이 의승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승인인지 아니면 승인할 수 있는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분명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죠? 이제 불분명이니까 이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의 개별적 행위의 성질이 있어요. 그럼 분야가 넓죠. 그래서 더 구체적인 개별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Earth, Heaven.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다가 이게 불분명하니까 땅으로 떨어졌다가 분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의 개별적 성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행위의 개별적 성질은 금방 얘기한 거, 명령적, 형성적,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요거를 성질이라고 그래요.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요, 이걸.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크게는 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인데 법률행위적이 명령적, 형성적, 준법률행위적이에요. 이거 이미 다 해드렸죠, 저번에. 그래서 명령적은 원칙이 기속이에요. 형성적은 강학상 특허 인가대리인데 강학상 특허 원칙이 재량이에요. 강학상 인가 보충적 행위라서 기속이에요. 형성적인데. 그 다음에 강학상 대리 있죠? 이 대리는 원칙이 재량인데
예외가 기속이거든요. 그런데 강학상 대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땅을 뺏는 행정개혁 영역에 강학상 대리가 있어요. 뭐? 지방 토수의 수용재결. 이 수용재결 기속행위예요. 이거 재량행위 아니에요. 공익성 때문에. 공익성을 감안해서 특정 영역만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 엄격한 해석하에 수용을 해야 되니까 기속행위가 되버려요. 남의 땅을 뺏는 거랑.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의 확공통수 있죠? 기속이에요. 이거. 자, 이거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볼게요. 강학상 특허죠? 강학상 특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볼게요. 공인수면 밀목적 변경선의 개별적 성질이 강학상 특허로서 형성적 행위죠. 그러니까 강학상 특허인데 이게 성질론으로 가면 형성적 행위로 가죠. 성질론으로 가면. 형성적 행위라는 점이고, 공인수면 밀목적 변경 승인 여부를 목적, 산업 발전, 그 밖의 주변 조건 변화 등을, 자,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공익이잖아, 공익. 공익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면 재량행위다, 이건. 근데, 강학상 특허로서 형성적 행위다, 이걸로 이미 끝났어요. 이것만 써도 점수 다 얻는 건데, 뒤에 요 세 개, 요 세 개를 살짝 쓰면서 점수를 살짝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재량행위다. 설문 해결. 공인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로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재량행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네. 자,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합시다.